잠들기 전 머릿속이 유난히 시끄러운 밤이에요. 은혜의 잠 못 드는 밤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여러분들. 잠 못 밤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완벽이에요. 이 주제는 저한텐 10년 전에, 아니다 15년 전에 왔으면 좀 완전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한번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은혜 언니 안녕하세요.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하나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정말 사소한 선택들도 어머니께 지적을 받아야 하는 완벽을 강요받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은 저의 내향적인 성격마저 지적받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커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통제욕은 여전히 제 삶에 드러났어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휴일에 저를 더 자주 보러 오셨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온전히 제 자신만의 자유를 가지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심리적으로 매우 답답함을 느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언니가 생각하는 진정한 완벽이란 스스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용하는 것일까요? 언니가 저라면 딸과 나 자신의 삶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언니의 답장을 기다릴게요.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으면 답답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부모와 그런 자녀 사이가 아니더라도 친구와의 관계든 아니면 일적인 관계든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나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일적인 거, 부당한 거 이런 건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지만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일 수 있는데 나와 가깝고 나를 생각해주고 그 마음까지 같이 받으니까 조금 더 부담감으로 오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정답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 사연을 보내준 친구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그냥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조언해 주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되 너무 깊게 내가 꼭 그래야만 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또 아는 어떤 환경들이 있잖아요. 결국엔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조금 더 외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네가 좀 적극적이었어야지. 좀 성격을 좀 바꿔봐. 만약 그랬어요. 뭐 내향적인 성향이 만약에 거의 100이었다. 근데 약간 20% 나아진 것 때문에 또 나의 환경에서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조금 나아진 모습이 분명히 나에게 도움은 될 거예요. 아까도 저희 스태프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팀이랑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승부욕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그걸 재밌게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팀원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당연히 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막 에너지를 뽐는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너무 지쳐요. 힘들고 완전 뻗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너무 안 하고 싶어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올라오긴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오해할 땐 속상해요. 윤은혜 승부욕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승부욕이 없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싫어. 이렇게 저도 딱 마음에 뭔가 상처를 입거든요. 근데 남이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내가 또 그걸 또 덜 하고 막 누르고 막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이런 건 힘들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내향인이지만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걸 즐길 수 있게 뭔가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걸 보내주신 분도 내향인 성향이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끌어다 쓰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은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나 같을 수 없고 다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조언은 100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50% 받아들이고 50%는 내가 찾아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은혜 언니. 오늘은 면접하면서 있었던 저의 우픈 사연과 고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의 첫 면접이었습니다. 보통 자기소개를 하면서 당찬 포부와 함께 지원 계기도 함께 말하잖아요. 자기소개 한번 짧게 들어볼게요 라는 면접관의 말씀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안녕하세요, 이번 땡땡 회사에 지원한 땡땡땡입니다 하고 건치 미소로 방긋방긋 웃고만 있었네요. 몇 초간 정적이 있었는데 저는 머리가 하얘진 나머지 그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면접관 분들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첫 면접을 망친 이후 면접 공포증이 생겨서 자꾸만 실수할까봐 두렵네요. 지금은 다행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극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친구 사연이구나. 그쵸. 저희 회사 좋은 회사죠. 확실히 무언가 트라우마가 생기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살면서 많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장소만 가면 떨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대사를 할 때마다 순간 위축이 돼 있다던가 아니면 잘하던 것도 어떠한 경험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어떤 환경만 되면 딱 얼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닐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회사에 무언가 이렇게 맞는, 결이 맞는 분명히 사람을 뽑긴 뽑겠지만 일반적으로 완벽한 대답, 뭔가 완벽한 스펙, 완벽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본인만의 매력이 뿜어져 나오면 그게 아무리 어설픈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매력적이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봐봐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완벽한 대답을 원하지 않았을 거고 면접을 봤어도 아마 일반적인 면접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회들이 나에게 딱 맞는 기회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두렵고 그런 마음들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지? 여기에 갇혀있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조금 더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좋은 회사가 있기를 먼저는 첫 번째 좀 소망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에너지가 뿜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좀 융통성 있게 좀 유두리 있게 뭔가 센스 있는 그런 대답들을 했을 때 오히려 더 그런 점수들이 더 높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완벽하게 철저히 하되 내가 떨리지 않을 정도로만 열심히 준비하되 거기에 갇혀있지만 않으면 분명히 자신만의 매력을 보일 수 있는 면접 그런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런 자리들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적이 좋아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처음이라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이번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어요. 중간고사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말고사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른 과목은 올랐지만 떨어진 과목도 있었어요. 제가 가장 속상한 것은 노력한 과정보다는 결과만 보고 혼이 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한 번쯤은 알아봐주고 잘했든 못했든 그냥 따뜻하게 위로받고 응원받고 싶은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작게나마 해주시는 응원을 듣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사연을 적어봐요. 제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누가 읽었어? 되게 빨리 돌렸는데 너 F여서 그런가 봐. 순간 감정이 확 왔어. 이걸 보내주신 우리 친구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작은 한마디지만 진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속상하죠. 알아요. 속상하고 그냥 에휴 그래도 잘했네. 고생했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하나를 뭔가 얻은 것 같으면서도 늘 연약한 부분이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도 여기까지 잘 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되게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잘 못한 부분만 부각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참 속상하죠? 하지만 다음에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옳은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잘한 거예요. 약한 부분들을 좀 강하게 만들면 분명히 다음 기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고생했고 다음에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화이팅. 약간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 괜찮아. 다음 사연. 저는 음식 플레이팅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막상 해보니 완벽한 순간이 너무 짧아서 허무할 때가 많아요. 예쁜 그릇도 사고 허브나 과일 같은 재료도 준비해서 의욕 넘치기 시작하지만 손재주가 없다 보니 우당탕탕 1시간 동안 고생해서 겨우 한 그릇을 완성합니다. 문제는 그때쯤에 배가 너무 고파서 5분 만에 다 먹어 치운다는 거예요. 남는 건 엄청난 양의 설거지뿐. 처음에
요리 프로에서 은혜님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제 손이 이렇게까지 둔할 줄은 몰랐네요. 은혜님은 플레이팅 하실 때 그냥 감각으로 툭툭 올리시는 건가요?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하시는 음식들도 다 세련되고 맛있어 보여요. 혹시 저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팁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은혜님이 이제 그만하고 대충 먹어도 돼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편한 마음으로 대충 차려 먹고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냥 포기해도 될까요? 유튜브 6주년 축하드립니다. 항상 행복해주셔서 감사해요. 늘 응원하고 있어요. 와, 되게 쿨하다. 대충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고 자. 잘 먹어 그냥. 막 이 한마디면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미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뭔가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방송에 나가야 될 때도 많고 사진으로 남겨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충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뭘 하나 해도 거기에 어울리는 접시, 플레이팅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좀 못 봐요. 이건 제 성격이니까. 그리고 급하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그걸 사진 찍고 있으면 잠깐만 이러고 저는 다시 바꿔서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평가받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은님. 근데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면 그냥 편하게 드세요. 왜냐면 음식도 맛있게 먹을 때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재밌는 단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적당히 하고 맛있게 드시고 푹 주무세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월에 편지를 보냈던 언니가 저를 F유형이라고 맞췄던 중국 팬이에요. 완벽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하고 잘 속기도 하고 결정을 대충대충 내리는 편이에요. 사실 이런 순간마다 저는 속으로 또 망했다 하고 자책하곤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모두 친구들이 저를 언급하면서 웃게 되는 이야기로 변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 덕분에 일상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언니에게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최근에서야 언니의 예능과 인터뷰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언니도 한때는 많이 내적 갈등을 겪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워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매워서 싫어하지만 매운맛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언니는 그냥 언니 자체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의 언니는 편안해졌고 여유로워졌고 정말 매력적이에요. 언니 만약 앞으로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면 언니는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의 언니가 가는 길이 순탄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는 진짜 완벽주의자의 끝이었어요. 진짜 강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그게 결국엔 제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꼬리표가 있을 때는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그 어떤 작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잠을 못 자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스텝이 하는 준비들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엔 제가 이 부분을 좀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게 현장에서 딱 일어나면 제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성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많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최종 마무리 단계의 그 결과까지 가기까지 저는 100을 다 하지만 내가 그 결과물의 통으로 그 세세한 부분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를 좀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신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줬을 땐 완벽한 100이 채워지지 않아도 분명히 일은 잘 해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은 잘 해내야 되지만 양양님의 이야기처럼 그 순간순간 그 부족한 것들이 또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즐거운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결과물들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탓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지 말자.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전 너무 제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좀 소망해 보는 거죠. 내일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난 이건 잘하지만 이건 못해. 제발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좀 그 도움은 어디서 올지 모르겠지만 또 현장을 딱 갔을 때
그 도움이 뭔가 딱 나타났을 때 너무 행복한 거죠.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근데 조금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넘기고 뭔가 너무 책임감 없이 하는 거는 좀 피해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조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우리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름답고 즐겁습니다.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왜 자꾸 완벽하진 않은데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 성향을 저도 조금은 아직 남았어. 하지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지? 그래 안 그래? 너도 많이 바뀌었잖아. 그지? 좋게. 아니 그래야 서로가 발전된 모습으로 또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이제 플레이리스트 아니야? 정했어? 아까 계속 정하고 있더라고요. NCT 드림의 버퍼링. 약간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버퍼링 걸리는 걸 말하나 보다. 이성이 버퍼링 걸리면 귀엽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귀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버퍼링 걸리면 조금 그게 좀 안 되지만 이성 앞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일하는데 계속 버퍼링이 계속 이렇게 걸리면 뭐 하는 거지? 이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멈추지 않고 가보면 알겠지. 비록 난 조금씩 나이 만들어. 일단 계속 가본 나이 만들어. 안 돼, 그거는. 옥상 달빛의 인턴이었습니다. 약간 두려워하지마, 걱정하지마. 그냥 해보는 거야. 약간 자신 있게 약간 이런 느낌의 곡이에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린 끝까지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두렵고 걱정하는 거를 조금은 잠재우기 위해서 그 느낌이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누군가 인정을 해줬어. 또 그게 또 기뻐진단 말이죠. 나를 뭔가 움직이는 뭔가 충전을 시키는 것 마냥. 그래서 자꾸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마.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기는 해요. 가사를 쭉 보니까 이거 사람들 울 것 같아. 약간 힘들고 나의 어떤 연약함이 부딪힐 것 같고 찢어질 것 같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런 가사인데 박찬영님의 있는 그대로였어요. 저의 있는 그대로도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할게요. 근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툭툭 쳐내면서 무시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괴롭히지 않도록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있는 그대로도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도 오늘도 꿀잠 자요. 안녕.